대표님하고 이제 기본소득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직 뭐 정식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진행된 건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뭐 성남시나 서울에서 청년수당 나가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질적인 삶과 활동의 활력소가 되고 그러잖아요. 엄청. 만약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기본소득이 이렇게 이제 접목돼서 진행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제 뇌에 담아본 적이 없다가 이번 촬영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백제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뭐지? 이제껏은 신랑의 월급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본소득을 다 여기다 쳐다봐봤고요. 그다가 얼마 전부터 다락 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가장 큰 기쁨 같은 거, 그리고 기다리는 어느 하루가 있는데 매달 말일이 되면 오전에 오후를 안 넘어가요. 11시 이전에 10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걸 제가 기댈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기본소득이지 않을까. 고정적으로 그 금액이 항상 적거나 많거나 들어온다라는 게 얼마나 나를 이렇게 안정감 그렇게 만드는지 항상. 그리고 통장에 뭐 이렇게 저도 사업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만 들어왔다가 숫자로 나가고 끝나거든요. 근데 지난번 재난지원금 들어왔을 때 마침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포인트로만 쓸 수 있게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현금으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냈을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겠죠. 근데 마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갖고 싶었던 티 하나 그리고 맛있는 거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그게 굉장히 행복감을 정말 줬어요. 일상에 아주 사소한 건데 만약에 그게 기본소득이라면 이거는 저는 엄청나게, 물론 그런 과정 중에 제 안에 어떤 것도 이게 만약에 당연시 되면 저도 많이 바뀌겠지만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 저는요 지금보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 돈 걱정하느라고 그 에너지 뺏기는 거 그거 여기다 쏟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하고 싶은 예술활동, 제가 행복해져야 예술활동 어쨌든 공감을 나누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나눌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문화적 감성이 충만하셔가지고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게 잘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 유세영 의원님이 그 기본소득 관심 또 훨씬 많이 가지고 계셨을 테니까 잠깐 좀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제 오늘 또 문화예술 쪽 관련해가지고 기본소득 얘기인데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곳이 사실 문화예술계거든요. 일정적인 창작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주거의 안정, 그다음에 이제 생계의 안정들,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에서 그 기본소득이 확장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논의 중 하나가 그럼 누굴 예술가로 우리가 볼 것이며 누굴 비예술가라고 볼 것이냐고 했을 때 그런 구분 없이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을 모두 이제 기본소득에 예술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들이 점점 확대됐을 때 전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구분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계속 논의 테이블에서 많이 논의됐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1, 2년 안에 논의했던 게 아니고 한 뭐 5, 6년 동안 계속 어떤 테이블이 있었던 거고 사실 그 중심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이제 발기했을 때 서울에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술인의 어떤 4대 보험 또는 고용보험, 고용안전, 뭐 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가 됐던 바 있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아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저쪽 이제 반대편에서는 예술 활동이 뭐 누구 밥 먹여주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모 작가의 죽음, 그 다음에 어떤 가난으로 인한 어떤 뭐 그런 부분들 저희는 그걸 갖다 이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논의가 좀 크게 됐었고 아마 그 당시서부터 계속 이게 아마 좀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사실 예술가들 중에서 반지하에 살면서 월세 내지도 못하고 정말 쌀 한 톨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 지금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저도 경험을 했던 바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러니까 예술인이 이전에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음으로써 어떠한 사회에 이득이 되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백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전화요금도 쓸 수도 있고 사실 어떤 부분들 안에서 가스비 저 예전에 실제로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가스가 끊긴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9월동에 반지하 살 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비춰왔을 때 나한테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주면 어떨까. 뭐 아니면은 정말 쌀을 보내줄 수도 있고 옛날에 정부미 있었잖아요. 정부미 지금 나라미 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본소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기본소득은 옛날에 뭐 차상위 계층, 뭐 취약계층, 사회취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든 예술가들도 뭐 이렇게 그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좀 이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전 정권에 대한 저희가 또 칭찬을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융성 3.0이라는 어떤 문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건데 다른 것보다 저는 좀 거기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사업은 사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한테 단비 같은 사업이었거든요. 매달 한 번은 공연을 할 수 있었으니까. 한 번은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이 그 한 번이 전국에서 몇천 개, 몇만 개가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그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그리고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사업들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예술가들은 그것이 기본소득 같은 거예요. 나의 예술활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다. 그것이 사실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기본소득인데 그게 아쉽게도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좀 사라진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뭐 다음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문화예술 정책을 하는 정부가 이거를 이와 비슷한 것들 좀 부활을 시켜줘서 이것들이 안정적 생계 안에서 자기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지원이다 너네 뭐 공연 제작해라 비디오 제작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공연해서 몇만 개 단체가 몇십만 개 단체가 전국에서 그날은 정말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계의 기본 소득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그 정말 아쉬워요. 과거 정권과 대치 상태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걸 싹 없애버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바뀌겠죠. 우리가 이런 연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술 이거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뭐 엉망이야 뭐 이런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이 만들어낼 또 창조할 수 있는 예술 문화예술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게 영역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아까 기본적인 삶이 우리가 이제 헝그리 정신은 아니에요. 아까 백제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뭔가 좀 어느 정도 내 뒤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 뭔가 비려진 뭐가 내가 하고 싶은 몸속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거를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술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뭐냐? 하루에 세 끼 먹고 그냥 춥지 않게 사는 거, 얼어 죽지 않게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삶을 살려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차 한 건 정도는 봐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연극 정도 보고 2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좀 가자. 이게 기본적인 삶이라고 정하면 돼요. 뭐 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그러는 친구들 뭐 그때 뭐 큰 기업 가가지고 그냥 시간 뺏기면서 일을 했던 친구들 지금 인문학 강좌 어디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쭉쟁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수수깡밖에. 이제 나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그걸 왜 젊었을 때는 못하냐고요. 그런 기업에서 해도 되고 지역에서도 해도 되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여기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기본소득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맞아 테아트리에서 이런 거 하지. 인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석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대. 그때 누가 어떻게 해서 뭐 어쨌대 뭐 그거 공연한대. 그거 누구 나온대. 유세윤 의원이 뭐 거기 머슴으로 나오는데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심태원 박사가 이런 일을 했대 하는 것도 하면서 맞아 나 그런 얘기 할머니한테 들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 인천의 기본적인 삶이 형성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종재 선생님께서 4대강
그 막 할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시인은 강가에서 시를 어떻게 쓰란 말이냐. 그 말을 제가 토목하는 사람들의 토론하면서 얘기했더니 딱한 표정이면서 저 과학자가 전화 소리 여기서 왜 해? 급해 죽겠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요. 그런 말에 맞아 시가 없어지면 안 돼. 시가 없어지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위층에서 뚱땅거린다고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윗사람도 죽이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시가 없어진 사회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이제 문화 창작 예술하는 분도 알고 시민들도 알아요. 그걸 지금 이제 구슬로 따라 떨어져 있는 걸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꿰면 좀 안정적인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말해. 네. 자극을 해야 돼. 자극. 그러면서는 여기 다락에서 얼마 전에 10주년 개관 기념 신회가를 했었기도 했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종류의 연극도 하실 거고, 근데 뭐 잠깐 여기 지금 그야말로 삭막한 세상에서 기본소득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정신적으로 삭막해지는 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역할일 수도 있는데, 네. 한번 그 얘기를 좀 보태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공공극장이 많이 닫히면서 예.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 예. 열악한 저희 다락소극장으로 대관 문의가 작년부터도 되게 많았고 올 하반기도 일정이 꽉 찰 정도로 실은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민간 소극장이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운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많은 단체들이 문을 두드려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 작품 제작하기까지 되게 어렵지만 외부 대관이지만 그 연극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저는 저희 회원들이나 거기 뭐 후원회원도 있지만 관객 회원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제가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지만 이렇게 요즘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뭐 사전 예약, 그러니까 홍보 그냥 문자 보내듯이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저 언제 갈게요. 예.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대관 덕분에 뭐 일주일 단위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여기서 보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대관 수익도 있었지만은 그게 저의 생각도 좀 많이 바꿨어요. 관객들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모던한 작품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연극 질퍽지퍼가 여기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굉장히 그런 작품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뮤지컬, 그 다음에는 낭독극,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연락처 적으시면서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방향을 잃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 공연장에서 제가 멈추지 않고 제 스스로거나 어쨌든 연극하는 많은 예술단체들을 엮어서 여기에 공연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활성화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9월달에 원래 챕터 2라는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연말로 미뤘어요. 미뤘던 이유는 그 챕터 2라는 작품이 어찌 보면은 인생 얘기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는 어쨌든 처음엔 뭐 좋아서 달콤하게 빠졌다가도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가 뭐 이별도 했다가 다시 화해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어서 10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작품인데 갑자기 개관 10주년으로 그 작품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뭐라는 게 아닌데 제가 왠지 주춤되는 거예요. 이 각박하고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해도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차라리 용서가 되겠지 해서 연말로 이제 일정을 미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저조차도. 근데 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연극으로 보여줘야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관객들이 정말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여기 와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웃고 그리고 가는 걸 보면서 어떤
연극 그리고 예술의 역할, 기능, 예.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기획하시면서 이 공간 보고 다음번에 연극을 보러 와야겠다. 지금까지 연극 많이 보러 다니셨어요? 그냥 뜨문뜨문. 예. 근데 오늘 와서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연극 공간 좀 와서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죠? 예. 이제 바깥에서는 비둘기도 이렇게 보이고 넓은 창문으로. 네. 그리고 아까 포스터에 있는 늙은 부부의 이야기. 아까 뭐 영화 그 짤막한 이 제목이 귀에 안 당기지만 늙은 부부의 이야기 뭐 이 포스터는 제가 네. 그래서 저거는 언제 공연했던 건가 뭐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오히려 민간 소극장이 어떤 측면에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 연극 또 해볼 수 있다 하는 게 여기서 또 알게 된 새로운 희망을 갖는 얘기인 것 같으네요. 이제 거의 우리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유세영 의원님, 이제 너무나 절절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에 또 우리 기본소득에 이런 것들을 쭉 좀 모아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행정 정책이건 아니면 입법을 한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뭐 이제 예술 분야,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기본소득 말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준하는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좀 뭐 많은 국민들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것들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갈등들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은 시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위기나 이런 어떤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조례 마련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아까도 조례 이제 드렸지만 기업에서 이런 부분 지원 활성화 이런 부분들 조례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조금 어떤 기업에도 좀 베네핏을 줄 수가 있고, 예술가들도 그 지원이 뭐 단년도 지원, 뭐 1년, 2년이 아니고 쭉 오랜 시간 동안 그래야 저는 뭐 지금 다락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뭐 연극 많이 보러 가시냐고 물어봤지만 예전에 저 대학로 가서 연극 많이 보잖아요. 가면은 히트 상품이 있기 때문에 대학로 가서 이제 연극을 보는 거예요. 뭐 라이어처럼 아주 몇십 년 동안 롱런한 작품도 있고, 뭐 지하철 1호선 같은 뭐 굉장히 좀 롱런한 극단들, 뭐 학전, 뭐 대배우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 보러 갔다가 표 없는데요 그럼 옆에 있는 거 보러 가고 그 낙수 효과로 통해서 그쪽이 계속 활성화되었던, 지금 뭐 대학로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뭐 다락도 이런 어떤 롱런할 수 있는 공연이 하나 여기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또 건너편에 또 소극장 하나 생기고, 그것이 바로 또 문화 활성화겠죠. 그것들이 자생적인 문화 활동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뭐 시에서 또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정책으로서 지원해주면 가장 합리적이고 아주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런 또 세상을 이 어려운 중에도 뭐 좀 지원받고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저 공동사회자님 뭐 또 질문 마무리로 저 두 분한테서 들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여기 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도 해주고, 아까 뭐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그 청년들 시대에 이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면 탁 포기해버리거든요. 뭐 제 아이들도 그랬고요. 이제 음악 하고 싶었다가 탁 포기해버리거든요. 딴 거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제 아이는, 큰 아이는 공연할 때 찾았다고 신나가지고 기타통에다가 5,000원짜리, 11,000원짜리 몇 개, 10,000원짜리 두세 장 잡고 가서 집에 와서 버스킹 하는 분이신 건가 보죠? 자랑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누가 떡 차지하고 있더래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누가 떡 차지해서 또 뺏기고. 그게 또 버스킹 맛이지. 근데 이런데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올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도 문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공간이 제공되면 그것도 일종의 기본적이고 공간에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 저기서 끼를 발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좀 젊었을 때 그런 참 소중한 자산들인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갖추고 단단하게 해주는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거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저 메세나에서 지원해주고 그들이 지원해줄 때 세금 혜택도 주는 제도 그것도 좋아요. 이제 그 인천에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노골적으로 인천에서 예산으로 그냥 팍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안정되게 뭐 아직은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좀 그 인천 제만 해도 인천에 활동할 생각 없냐 했더니 인천에서 뭐 그죠. 10번에서 10번도 안 되는 것보다 서울에서 10번에서 한 번 되는 게 훨씬 나은데 지금 인천에 잘 안 와요. 이 부분에 들을 말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예, 마지막 마무리 겸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에딘버러 이제 세움이라는 영국에. 단체가 에딘버러 갔다 오고 나서 또 한국에서 많이 좀 뭐 알려지고 많이 국제 교류를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 에딘버러 갔을 때 제가 정책적으로 제 돈 500만 원 갖고 나머지 이제 국제 교류비 지원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의 환경을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스킹, 뭐 그다음에 소극장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 동네 자체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세계 3대 페스티벌 하면 뭐 아비뇽, 에딘버러, 나머지는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쪽들의 뭐 공통점은 사실은 극장들의 어떤 수요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한 달, 두 달 내내 그 축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두 달 사이에 해외로 여행을 가요. 집을 렌탈해주고 여행을 가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게 싫어서 그냥 가버려요. 자기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지니까. 대신에 그 공연하는 이제 그 에딘버러에 있는 뭐 프로모션하는 어떤 딜리게이터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네 극장 초청 공연을 해외 와서 이렇게 다 섭외를 해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버스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버스킹이 정말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태까지 만들어낸 버스킹 종은 다 망했다, 싸그리. 예전에 저도 이제 신촌이나 뭐 이런 등지에서 버스킹 같은 것도 보고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 경찰한테 쫓겨가면서 버스킹 하는 게 버스킹이에요, 사실. 노점상 쫓겨가면서 앞에서 막 포장마차 아줌마가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고 막 도망다니고 문화예술관 앞에서 근데 이상하게 버스킹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공연하는 것이 사실 버스킹인데. 게릴라 공연. 근데 우리나라의 버스킹은 공공기관 가가지고 써야 되고 소음 얼마 나오는지 써야 되고 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전기 니네가 알아서 바르고 앰프도 알아서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버스킹 지원 사업을 냈었어요, 한번. 당시에 제가 엄청 그때 싸우고 다투고 이게 무슨 버스킹이냐, 그리고 너네는 이건 갖다 합리적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버스킹이 어느 순간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 변질되어 있었고, 말씀하셨지만 아드님이 쫓겨났다고 하지만 그게 뭐 버스킹 하는 맛이죠. 또 쫓겨도 나고 도망도 가고 싸워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문화예술 안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시민사회들 안에서, 그러니까 시민들과 아니면 이제 관계자들 안에서, 특히나 공무원 사회, 공무원 사회 안에서 그것들이 좀 바로 자리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의 에딘버러를 뭔가 하겠다 뭐 하지만은 환경이 구축되어지 않는데 뭘 하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시정지리 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가지고 도대체 한국에다가 도입하는 건 뭐가 있냐. 갔다 왔으면 선진 문화 뭐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팍팍 내고 막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에 생겼겠죠.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우리 또 다락을 중심으로, 너무 다락 오늘 캠페인 많이 해주네. 다락을 중심으로 오늘 마음에 많이 와 닿으신가 봐, 이 공간. 이 동인천 주변이 좀 이제 예. 한국의 에딘버러처럼 소극장들이 다양하게, 예전에 여기 가온누리 소극장도 있었고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음악의 성지였던 동인천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날개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뭐 우리가 기본소득을 다루면서 이렇게 각 분야로 가는 중에 오늘 문화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가슴에 와닿고, 또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이게 문화 영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한 그런 절실함이 또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왕이면 그럼 뭐 기업 매세나 뭐 후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제일 어렵고 한편으로는 제일 한편 소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또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돌봐주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이 영역을 세금으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정치인들도 그런 점에서는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얘기 끝나면서 아주 와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마침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영역을 기본소득이란 소주제뿐 아니라 정말 문화예술 분야를 이렇게 기본소득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비전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이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새로운 일상 여는 사람들 같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독자분들께서 아마 많이 공유해 주실 거라고 보면서 오늘 참 귀한 시간, 귀한 공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고, 또 기본소득이 전제되는 시대에 꼭 맞이하셔서 그런 활동 버팀목이 또 되는 그런 날들로 해서 이렇게 쭉쭉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아쉽지만 이제 이로써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음 기회에 기본소득과 또 어떤 분야 이렇게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